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내용은요, 드디어 우리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겼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03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통해서 우리 일근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혹은 단시간 근로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격일 근로자와 우리 3교대 근로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집합건물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 엑셀 서식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저희 엑셀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2025년께 10030이라면 이렇게 10030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연도를 2024년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2025년이죠. 2025년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10030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서요. 저희가 갈 때마다 이렇게 이미 2025년으로 바뀌어 있죠. 시급도 10030으로 바뀌어서 내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씩 일한다. 그러면 이렇게 6시간씩 기재를 해주면은요. 아래에 두 번째 칸에 이렇게 근무 형태별 최저임금표가 나오고요. 여기를 저희가 소수점 셋째 자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첫째 자리냐 둘째 자리냐 요거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해놓으시면 이렇게 금액들이 변경이 되죠. 둘째 자리, 첫째 자리 금액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셋째 자리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휴일을 선택을 할 때도요. 그냥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 근무 빈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많이 근무한 거를 쓴 거고요. 5일 평균 기준이라는 거는 5일 평균을 나눠서 5로 나눠서 이 주휴를 정해준 것. 그리고 단시간 근무라는 거는 이거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나누기 8 곱하기 40인가?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주율을 여기 있네요. 나누기 40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주휴 기간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우리 격일 근로자 역시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근무 시간에 맞추어서 근무 시간에 따라서 일자만 변경하신다면 주간 휴게 시간, 야간 휴게 시간이 언제인지만 맞춰서 넣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월간 지급 총액 넣으시면 되고요. 한 달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구하는 거, 그다음에 3교대 그리고 주당비 이렇게 저희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카페 회원 가입하시면 요런 엑셀 자료라든가 만들어 놓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가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확인해 보죠. 최저임금이란 건 뭘까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이게 시급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최저시급이 상관없죠. 본인은 시급을 50,000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100,000원씩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근로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조금 받는 수준의 임금의 수준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최저임금이 이 정도, 시급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된 거죠. 요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제주도든 저기 독도든 저기 강원도든 저기 전라도든 모두 다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그 사람의 직종에 따라서도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을 비교했을 때 2021년도 요때가 코로나죠. 19년, 20년 요때가 코로나라 그때가 금액이 가장 적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1.5% 정도로 인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2025년 역시 170원 정도 올라서 금액이 1.7% 정도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많이 인상되진 않았죠. 그래서 10030 곱하기 209를 곱해주면 209가 뭔가요, 여러분? 209 월소정 근로시간이죠. 월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여기에 주 휴시간 8시간 해서 48시간이고요. 48 곱하기 주 평균 4.345를 하면 208.56이 나오고요. 시간은 무조건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9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10030 곱하기래네요. 곱하기 209는 209627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일근 근로자가 있다면 적어도 2096270원은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2060730이었네요.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약 35,530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월 35,530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근자 휴게 시간에 따른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죠. 아까 보여드린 저희 최저임금 계산 엑셀 계산식입니다. 회원에 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올림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로 확인할 수 있고 주휴시간 역시 주 근무 빈도 기준, 단시간 근무 기준, 그리고 주 평균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8시간씩 우리 5일 근무하고 토요일날 쉬는 경우 주유는 주 근무 빈도로 봤을 때 주유는 8시간으로 보고요. 즉 48시간이면 48 곱하기 4.345 곱하는 209시간, 209시간 곱하기 시급인 10030을 하게 되면 1096270원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5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하루에 5시간씩 일하고 토요일날 근로하지 않는 경우는 25, 주유는 5시간, 그리고 이렇게 30, 그러면 주 30시간이 되고요. 30시간 곱하기 4.345 이게 뭐라고 그랬죠? 주 평균이에요. 주를 365일로 나눠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은 4.345주가 되는구나. 그래서 130.35 곱하기 시급했더니 103741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토요일 날 3시간을 격주로 일해요. 그러면은 한 주는 1.5시간을 일하겠죠. 그래서 1.5로 넣은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4시간을 일해. 그러면 2시간을 격주로 우리가 토요일날 4시간 일해 이러면은 2로 나누고 우리는 매주 3시간 일해. 그럼 여기다 3을 써주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 밑에 최저임금액과 월소정 근로액 여기 총액을 써주는 겁니다. 요즘은 복리후생비 매달 지급되는 상여와 매달 지급되면서 통상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이 복리후생비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도 기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하지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격일제 근로자는요. 만약에 주간이나 야간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금액을 427만 1,280원을 받으실 수 있네요. 하지만 대부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혹은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주시게 되죠. 야간 2시간,
주간 2시간인 경우에는 3509 공공원 기본급과 야간 가산을 포함했을 때 그렇게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주간 휴게 시간, 야간 휴게 시간을 모두 더한 게 이 전체 근로 시간에서 빼줘야 되겠죠. 즉 나누기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시간 빼기 휴게 시간, 주간 플러스 야간을 만약 더해줬다. 요걸로 볼게요. 4시간이에요. 그럼 20시간이죠. 20시간 나누기 365일 곱하기 365일 나누기 12 나누기 7 이렇게 해주겠죠. 계산 한번 해보시죠. 24 빼기 4 하면 21이고요. 곱하기 365 나누기 12 나누기 7 하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4개를 한다면 24 빼기 4 하면은 20시간이죠. 20시간에다가 곱하기 365일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2 이거 격일이니까 2로 합니다. 제가 아까 7을 했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왔죠? 304.16이 나왔죠. 304.16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반올림 해야 되기 때문에 304.20으로 나온 거고요. 야간 가산 수당을 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8시간이잖아요. 왜? 10시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니까 8시간이고요. 8시간 빼기 야간 휴게 시간이 2시간이니까 6시간이죠. 6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 나누기 2로 합니다. 그럼 이제 금액이 나오죠. 거기에 요 금액이 91.30이네요. 단 몇 퍼센트만 주죠? 야간 가산 수당은 50%만 주죠. 그래서 요 10030 곱하기 50%를 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럼 이제 3교대를 좀 볼까요? 3교대에 주간 2시간, 야간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은 보통 이런 경우는 주당비라고 하죠. 그래서 주간에 만약에 주간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다. 요거는 제가 주간을 1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잡았네요. 8시간인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걸로 올릴게요. 3교대 근로자를 보면 1일차에는 총 9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니까 자 보시면은 1일차는 주간, 2일차는 당직, 3일차 비번인 경우에요. 1일차 때는 9시간 중에 1시간 휴게시간이죠. 점심시간. 그래서 8시간 근로시간. 2일차는 24시간, 야간 근로는 8시간 중에 주간에 2시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점심 저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간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요거를 각각 전체 근로와 야간 근로로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면은 그 하루 근무일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간 급여 그 다음에 야간 가산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교대 근로자께서 평일 그 주간 근무에는 휴게 시간이 1시간, 그 다음에 당직할 때는 그 주간에는 2시간, 야간에 쉬지 않는다면 335만 7,041원의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1차 주간은 9시간 시간 중 1시간 쉬기 때문에 8시간, 그리고 당직 24시간 중에 주간에 2시간, 야간에 6시간을 쉬는 경우에 전체 근로를 각각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합계를 3으로 나누면 금액이 나오고요. 그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주간, 월 금여를 구하게 되죠. 주간과 야간 가산 수당을 각각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서 나눠주면 이 3교대에 대한 돈은 274만 6,214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일근자 것만 필요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아파트는 어떻죠?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은 단시간 근로자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3교대, 격일제 근로자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눠드렸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다 그러면 근데 대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고 나서 요 월간 지급액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야간 가산 수당을 먼저 구하고 야간 가산 수당에서 나머지 금액들을 구해야 된다. 왜? 야간 가산 수당은 통상 임금의 50%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그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을 근무를 해요. 그럼 원래 얼마를 받아야 되죠? 금액을? 만약에 2시간, 4시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05만 1,640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300만 원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어때요? 최저임금은 미달이 되죠. 근데 뭐가 먼저 계산이 되는 거냐면 여기 30만 250원이 먼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우리가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복리후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없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기본급으로 가는 것이고 직책수당이 있다면 나머지가 기본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320만 원이라고 넣는다고 볼게요. 총액이. 그러면 먼저 이렇게 야간 가산 수당이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들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급이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복리후생비는 매달 지급되고 통상임금과 비슷하게 지급되는 그런 복리후생비, 상여는 매달 지급되는 상여만 여기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요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원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00원을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 전하면서 이만 판도라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